어젯밤 자리에 누우셨을 때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천장의 무늬를 세면서 잠드셨나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웅크리고 주무셨나요? 만약 수십 년간 습관적으로 천장만 보고 주무셨거나 오른쪽으로만 누워 주무셨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뇌 속 깊은 곳에는 치매를 유발하는 끈적한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야기죠. 저도 처음에 이 사실을 접했을 때 그동안 제가 잠을 헛잤구나 싶어서 며칠 동안 밤잠을 설칠 정도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께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힘들게 땀 흘려 운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오늘 밤부터 베개의 위치를 살짝 바꾸고 몸을 이쪽으로 돌려 눕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10년 뒤 요양병원의 차가운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의 얼굴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운명이 결정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치매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수많은 연구 자료를 뒤져보고 실제로 생활 습관을 바꿔 건강을 되찾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확신하게 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뇌는 늙어서 망가지는 게 아니라 청소를 못해서 망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의사들도 몰래 실천한다는 뇌 회춘의 비밀, 자면서 뇌를 씻어내는 기적의 수면법을 완벽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내 인생을 바꾸는 30분의 투자, 지금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활력연구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노후에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요? 돈이 없는 것? 몸이 아픈 것? 아마 열의 아홉은 치매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내 기억이 지우개로 지운 듯 사라지고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조차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그 슬픔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우리는 매일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 겉부분은 그렇게 깨끗하게 닦아내는데 정작 우리 몸의 사령탑인 뇌는 어떻게 씻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습니다. 뇌도 씻을 수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해본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우리 집 부엌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저녁에 맛있는 찌개를 끓여 먹고 나면 싱크대 개수대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걸 귀찮다고 치우지 않고 하루, 이틀, 아니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피고 결국은 하수구가 꽉 막혀서 물이 역류하고 주방 전체를 못 쓰게 될 겁니다. 우리 뇌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낮 동안 생각하고 말하고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모든 활동이 뇌에게는 요리를 하는 과정입니다. 뇌세포가 에너지를 태우며 일을 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라는 뇌의 찌꺼기가 발생합니다. 이름이 좀 어렵고 낯설죠? 그냥 쉽게 뇌에 생기는 끈적한 가래 혹은 뇌세포가 싼 대소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하고 청소부들이 힘이 좋아서 이 찌꺼기들을 그때그때 싹 씻어냅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피부에 주름이 생기듯 뇌 속 청소부들도 힘이 빠지고 늙습니다. 찌꺼기를 제때 치우지 못하니 뇌신경 구석구석에 이 끈적한 단백질들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굳어버립니다.
마치 동맥경화가 혈관을 막듯이 이 찌꺼기가 뇌의 회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알츠하이머, 즉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낮에는 굳게 닫혀 있다가 우리가 잠든 밤이 되면 스르르 문이 열리는 아주 특별한 자동 세척 시스템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글림프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는 쉽게 뇌 속의 하수도 혹은 뇌 세탁기라고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뇌세포들이 쪼그라들면서 부피를 줄입니다. 마치 꽉 찬 만원 버스에서 사람들이 몸을 움츠려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처럼 말이죠. 뇌세포들이 몸을 웅크려서 그 사이에 빈 공간, 즉 길을 만듭니다. 그 길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낮 동안 쌓인 찌꺼기들을 싹 쓸어서 정맥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마치 고압 호스로 더러워진 바닥을 청소하듯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이 뇌 속 하수도가 콸콸 흐르게 하려면, 뇌척수액이라는 세제가 구석구석 잘 퍼지게 하려면 도대체 어떤 자세로 자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자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미국의 저명한 로체스터 대학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해 밝혀낸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한 관찰에서 똑같이 확인된 사실은 바로 왼쪽으로 누워 잘 때 뇌 청소 효과가 가장 강력했다는 겁니다. 똑바로 누워 잘 때나 오른쪽으로 누워 잘 때보다 왼쪽으로 옆으로 누웠을 때 뇌의 노폐물 제거 효율이 훨씬 높았다는 건데요. 도대체 왜 하필 왼쪽일까요? 단순히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체 구조의 신비로운 비밀 세 가지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위장의 생김새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위장이 우리 몸 정가운데 동그랗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위장은 우리 몸의 약간 왼쪽에 치우쳐서 마치 호리병이나 알파벳 J자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누우면 위장의 입구인 식도 쪽이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산이나 소화되다 만 음식물이 식도 쪽으로 쏠리면서 역류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타는 듯이 쓰려서 깨거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칼칼하고 신맛이 났던 적 있으시죠? 이게 다 역류성 식도염 증상인데 오른쪽으로 자면 이 증상이 훨씬 심해집니다. 속이 불편하면 뇌가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얕은 잠을 자면 뇌 청소부는 출동하지 않고요. 반대로 왼쪽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위장의 불룩한 주머니 부분이 아래로 가면서 음식물과 위산이 아주 안정적으로 고이게 됩니다. 소화도 훨씬 잘 되고 속이 편안해지니 잠도 깊게 자게 되고 깊게 자야 비로소 뇌 청소부들이 자, 이제 일해볼까?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비장과 림프의 흐름입니다. 우리 몸 왼쪽 갈비뼈 안쪽에는 비장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지라라고도 부르죠. 이 비장은 우리 몸에 림프액을 걸러주는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합니다. 림프액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싣고 다니는 하수구 물인데 이 림프액이 최종적으로 모여서 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지는 곳이 바로 몸의 왼쪽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누워야 온몸의 림프액이 자연스럽게 비장 쪽으로 흘러 들어가겠죠? 중력의 도움을 받아 노폐물 배출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뇌에서 나온 쓰레기도 결국은 이림프관을 타고 배출되어야 하니 왼쪽으로 눕는 것이야말로 우리 몸의 대청소를 돕는 가장 자연스러운 자세인 셈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심장의 건강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 전체에 피를 뿜어주는 엔진이죠. 이 심장에서 가장 굵은 혈관인 대동맥이 나오는데 이 대동맥이 심장 위쪽으로 나왔다가 왼쪽으로 둥글게 아치를 그리며 아래로 내려갑니다. 만약 오른쪽으로 누우면 심장이 피를 뿜어 올릴 때 중력을 거슬러야 하니까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누우면 어떨까요? 대동맥이 아래쪽을 향하게 되니까 심장이 피를 펌프질할 때 중력의 도움을 받아서 쑥쑥 잘 내려갑니다. 훨씬 적은 힘으로도 전신에 피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심장이 편안해지면 뇌로 가는 혈류량도 좋아지고 뇌 청소에 필요한 맑은 뇌척수액도 더 펑펑 솟아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건강 좀 챙긴다는 분들, 특히 의사 선생님들이나 한의사 선생님들과 사석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나는 죽어도 왼쪽으로 잔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이 비밀을 알고 계셨던 거죠. 제가 아는 70대 초반의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이분은 평생을 공무원으로 꼼꼼하게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몇 년 전부터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타지려니 했는데 현관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5분 동안 문 앞에 서 계신 적도 있고 가스 불 켜놓은 걸 잊어버려 냄비를 새까맣게 태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덜컥 겁이 나서 대학병원에 가보니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경도인지장애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치매로 가는 바로 전 단계라는 말에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저한테 울먹거리며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내가 이제 늙어서 자식들한테 짐만 되겠구나. 벽에 똥칠하기 전에 죽어야지 하시면서요. 그래서 제가 박 선생님을 진정시키고 오늘 말씀드린 이 방법을 딱 한 달만 속는 셈 치고 독하게 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 천장을 보고 대자로 뻗어 주무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옆으로 자려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더래요. 자꾸 몸이 다시 천장을 보려고 하니까 아예 등 뒤에 커다란 소파 쿠션을 받쳐서 몸이 못 돌아가게 막아놓고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시던 야식, 특히 저녁 먹고 습관처럼 드시던 믹스커피와 과일을 딱 끊으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어깨도 결리고 배도 고파서 잠을 설치셨다고 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 의심도 들었겠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게 확연히 느껴지더랍니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는데 이제는 눈이 번쩍 떠지고 어제 있었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신다는 거예요. 한 달 뒤에 만났을 때는 얼굴색부터 환하게 달라지셨더라고요. 친구분들 전화번호도 수첩 안 보고 줄줄 외우시고 무엇보다 내가 내 몸을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자신감이 생기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박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밤 왼쪽으로 주무시는 전도사가 되셨습니다. 혹시 지금 방송을 들으시면서 어우, 나는 평생 천장 보고 잤는데 왼쪽으로 자려니까 어깨가 결리고 불편해서 도저히 못 자겠어 라고 벌써부터 포기하려는 분 계신가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십 년 굳어진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왼손잡이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것만큼이나 어렵고 불편한 일입니다. 억지로 하려다가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잠을 더 못 잘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아주 편안하게 마치 구름 위에 눕는 것처럼 왼쪽 수면을 시작할 수 있는 꿀잠 자세 3단계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대로 하시면 허리도 안 아프고 어깨도 안 아프고 꿀잠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잠시 메모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다리 사이 베개입니다. 그냥 맨몸으로 옆으로 누우면 위쪽에 있는 다리가 중력 때문에 아래로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골반이 비틀어지고 척추가 휘어지면서 허리에 엄청난 무리가 갑니다. 자고 일어나면 허리 뻐근하신 분들 10중 8구 이겁니다. 이때 푹신한 베개나 쿠션을 무릎 사이에 끼워 주세요. 그러면 골반 높이가 맞춰지면서 척추가 일직선으로 쫙 펴집니다. 허리 통증이 싹 사라지고 자세가 놀라울 정도로 안정됩니다. 두 번째는 끌어안는 베개, 일명 죽부인 자세입니다. 옆으로 누우면 어깨가 말리면서 가슴이 눌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등 뒤가 허전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다시 천장을 보고 눕고 싶어집니다. 이때 가슴 앞에 큰 쿠션이나 바디필로우를 두고 팔로 꽉 끌어안고 주무세요. 이렇게 하면 어깨가 펴지면서 숨쉬기도 편해지고 심리적으로도 아주 편안해져서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자는 듯한 포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면증 있는 분들에게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베개 높이 조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천장 보고 잘 때 베던 낮은 베개를 그대로 베고 옆으로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서 목이 꺾이겠죠? 목 디스크 걸리기 딱 좋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어깨 너비만큼 베개가 높아야 목뼈가 일자로 유지됩니다. 옆으로 누워 거울을 봤을 때 이마, 코, 턱이 바닥과 평행이 되도록 도톰한 베개를 선택하거나 기존 베개 밑에 수건을 두어 장 깔아서 높이를 맞춰주세요. 이 높이만 맞아도 아침에 목 뻐근한 게 싹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 오늘부터 당장 왼쪽으로 자야지 결심하신 분들 잠시만요. 아직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자세만 바꾼다고 뇌 청소가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청소부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제가 주변 지인들에게 추천해주고 정말 효과를 많이 봤던 뇌를 씻어주는 저녁 습관 2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대추차 한 잔입니다. 벤치마킹했던 서양의 정보들에서는 체리 주스를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한국 사람 체질에는 따뜻한 대추차가 훨씬 더 잘 맞고 구하기도 쉽습니다. 대추의 은은한 단맛을 내는 성분이 신경을 이완시키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합니다. 옛날부터 대추를 보고도 안 먹으면 늙는다는 말이 있죠? 특히 대추 씨앗에는 산조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불면증 치료제로 쓰일 만큼 잠을 잘 오게 하는 성분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대추차 끓이실 때 씨 빼지 마시고 씨까지 통째로 넣고 푹 끓여서 주무시기 1시간 전에 따뜻하게 딱 한 잔만 드셔보세요. 몸이 노곤노곤해지면서 뇌가 이제 청소할 시간이구나 하고 준비를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저녁 공복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또 제일 힘든 건데요. 주무시기 최소 3시간 아니 4시간 전에는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직전에 출출한데 과일이나 좀 깎아 먹을까? 하고 사과 드시는 분들, 떡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제발 멈추셔야 합니다. 위장에 음식물이 차 있으면 우리 몸의 혈액이 그거 소화시키느라 위장으로 다 몰려갑니다.
정작 뇌로 가서 청소를 해야 할 혈액이 부족해지는 거죠. 게다가 밤새 위장이 꼬르륵거리며 움직이느라 깊은 잠을 못 자게 되고 결국 뇌 청소부들이 아이고 오늘은 시끄러워서 일 못하겠다 하고 철수해 버립니다. 뇌에 쓰레기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일찍 드시는 게 비싼 치매 약 먹는 것보다 100배는 더 중요합니다. 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려 볼까요? 60대 후반의 김 여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이 너무 심해서 밤마다 가슴이 타들어가는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습니다. 앉아서 졸다가 깨고 그러다 보니 낮에는 피곤해서 짜증만 나고 우울증까지 겹쳐서 정말 힘들어 하셨죠. 제가 여사님 속는 셈 치고 오늘부터 왼쪽으로 주무셔 보세요. 위장 생긴 모양 때문에 그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일주일 뒤에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꾀꼬리처럼 바뀌셨더라고요. 세상에 약을 한 주먹씩 먹어도 안 낫던 속쓰림이 사라졌어. 어제는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네 하시면서요. 잠을 푹 자니까 뇌 청소가 잘 되고 그러니 기억력도 좋아지고 우울감도 사라져서 요즘은 노래교실도 다니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잠자는 자세 하나가 우리 몸의 선순환을 만드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에게 무조건 왼쪽 수면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은 다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신부전 환자분이나 폐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특히 오른쪽 폐가 안 좋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누우면 숨차실 수도 있습니다. 또 왼쪽 어깨에 심한 오십견이 있거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신 분들은 억지로 왼쪽으로 누우면 통증 때문에 오히려 잠을 설치시겠죠. 이런 분들은 억지로 참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편안한 자세를 찾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는 보통의 시니어 분들이라면 왼쪽으로 눕는 습관이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보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을 바꾸는 데는 최소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새로운 행동을 기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오늘 밤 하루 해보고 에이, 불편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딱 3주만 꾹 참고 해보세요. 처음 3일은 어색하고 일주일은 좀 귀찮겠지만 3주가 지나면 몸이 알아서 왼쪽으로 눕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왜 이렇게 개운하지? 하고 놀라게 되실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세요. 첫째, 치매의 원인은 밤새 쌓이는 뇌 속 찌꺼기다. 둘째, 이 찌꺼기를 씻어내는 뇌척 수액은 왼쪽으로 누워 잘 때 가장 잘 흐른다. 셋째, 그냥 눕지 말고 다리 사이와 가슴에 베개를 끼우고 자면 훨씬 편안하다. 넷째, 자기 전 따뜻한 대추차 한 잔과 저녁 공복 유지가 뇌 청소를 돕는다. 어떠신가요? 어렵지 않으시죠? 사랑하는 활력 연구소 가족 여러분, 나이 들면 다 아프고 깜빡거리는 거지 뭐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죽을 때까지 스스로 회복하려는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뇌는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얼마든지 맑고 총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지금 잠을 자는 게 아니라 내 뇌를 씻으러 간다는 마음으로 왼쪽으로 몸을 돌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를 건강하고 품위 있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라고 걱정하시는 친구분들이나
밤잠 설치시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공유하셔서 함께 건강해지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시니어 여러분들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더 알차고 검증된 건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은 꼭 왼쪽으로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